네, 김영배입니다. 제가 10월 17일 지난주죠.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의정부지검장에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가 갑자기 지금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온 자료인데요. 최은순 씨, 그러니까 대통령의 장모이신 최은순 씨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관련해서 공범인 안모 씨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관련한 성명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최은순 씨가 기소가 된 내용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인데 그 내용 중에 사문서 행사를 3번 했단 말입니다. 2013년 사채업자 위조 잔고 증명해서 16억 5천을 빌린 사건이 있고, 두 번째가 도촌동 땅 잔금 일자 늦추는 데 사용한 게 있고, 세 번째가 법원에 증거로 이제 제출했던 건데, 세 번째 게 사문서 위조로만 기소가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건도 이게 사문서 행사도 문제가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사기죄로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재판부가 안모 씨를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즉 최은순 씨가 사기죄로는 왜 기소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왜 기소가 또 이 사문서 위조로도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내용에서 성명을 요구했는데 의정부지검장 답이 재판부에 성명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 했더니 의정부지검장이 네라고 답을 했는데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낼 수 없다,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관련해서 좀 질의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관련해서 의정부지검에서 성명한 내용을 본 의원실로 빨리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리 검찰총장님이 우리 민주당 출신입니다만 돌아가신 우리 허대만 전 위원장과 막역한 친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허대만 동지는 우리가 정치개혁을 말할 때 국회에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일찍 가셨는데요. 포항에서만 5번 출마해서 떨어지신 분인데, 나라를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는 아마 친구로서 같은 생각이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각오이실 텐데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9월 16일 날 이제 취임하셨잖아요. 네, 그 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해서 검사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언론에는 50명이다 이렇게 났던데요. 검사에게는 사건 배당이 단 한 건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검사가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숫자로 보면 한 50명 정도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계속해서 50명이 근무한 것은 아니고 예. 여러 사건이 누적으로 있기 이제 때문에 그런 정도 보면 될 텐데.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50명이면은 제가 보니까 울산지검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검사를 투입하고 6차례나 소환 조사하고 376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특검팀이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막 나오고 그럴 정도거든요. 근데 기소를 했는데 이제 지금 중간에 체포영장이 국회로 2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결이 돼서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기각이 됐어요.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굉장한 사실은 논란과 비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총장께서 출근길에 정당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영장 판사가 좀 봐줬다 이런 취지로도 들릴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취지는 아니시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생각이 또 입장이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범죄 입증 역량이 부족했거나 즉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은 무죄거나
혹은 아니면 죄가 있더라도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 그렇게 탈탈 터는데 어떻게 기각이 될 수 있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충분하게 범죄 혐의는 소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상당한 혐의가 있다 하는 것은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데에 대해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이 보통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합니다. 경우 역대로 보면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민주화된 이후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이렇게 2번씩이나 보내온 거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이게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례적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이나 수사를 사회적인 논란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이제 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고 사실 이게 이런 경우 정도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냥 전부 뭐 유죄다. 구속될 만한 깜이다.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국민적으로 더 비판을 부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입구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좀 심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 있는데 이게 형법 처음 만들 때 1953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피의사실 공표죄는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법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법 예.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전무입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조항을 없애야지 왜 두고 있는지. 자, 보면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 이게 보통 이제 보도가 많이 나는데요. 제가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자료 좀 올려 보시죠. 거기에 검찰 관계자 이렇게 넣었더니요. 2021년에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계속 증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년 올해죠. 올해 끝나지 않았는데도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통제받지 않는 권력 아니냐. 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관계자 플러스 이재명 이렇게 넣었더니 이것도 2배가 증가했어요. 물론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 재판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피의사실이라고 지금 다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수사 진행 경과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42개사입니다. 약 300명 가량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자들 권오수 씨 등 1심 판결문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이나 등장하고요. 그동안 유죄가 130건 중에 102건이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무려 48건, 그러니까 47%의 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기소되지 않아서 이 공모 여부가 판결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 왜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소환 조사를 했는데 불응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뒤로 수사 상황이 어떤지,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판 상황이나 재판 결과를 본다고 하면 제가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또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제가 김영배 위원님 답변 드리는 중에 조금 이따 답변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지금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가 지난 9월 16일 날 작년 9월 16일 총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총장이 된 이후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하면 좋을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당시 송현정 KBS 앵커와 1대1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재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 쓰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로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위례의 특혜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감원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되었던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백현동의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돼서 관련되어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전주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네, 김영배입니다. 검찰총장님께서 아까 이제 조심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찰총장 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검사가 누구보다 자기 손이 깨끗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모든 검찰 가족들이 구성원이 아마 새겨들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 서울지검 할 때도 이제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개인적인 사적인 일도 아니고 업무 처리를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했는지 우리 그 검찰의 구성원들이 좀 새겨들어서 꼭 이거는 우리 검찰총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난 4월달에 JTBC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서울중앙지검 1402호인가요? 1502호인가요? 1502호실 이 171장의 사진이 피의자가 사진을 찍고 유출시키고 심지어는 일부 자료를 본인 재판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고검장께서 5월 1일부터 관련 감찰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저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들으셨죠? 감찰 진행 중입니다만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정도 보도가 되면은 대검 감찰이 직접 감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검 감찰에서는 아까 좀 말씀드린 또 고위급 검사들이 하는 감찰도 있고 하니까요. 고검도 감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검에도 감찰 부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피의자인 장모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PPT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박경섭 검사 지금 현재 대검에 근무합니다. 대검 마약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승진도 하고요. 최근에 대검으로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수사를 직접
이렇게 하면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던 장태영 검사라고 하는 분도 법무부에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6회차, 7회차 진술 조서 내용도 사진이 찍혀서 유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다 진술 조서 작성을 이 장 검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게 검사가 2명이나 연루된 그래서 검사실 안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묵인하에 혹은 다 알고 짜고 유출이 되고 심지어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녹취 같은 데 보면은 이 피의자한테 당신 진술에 대해서 있었던 누구가 그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다라고 가르쳐줘요. 진술을 번복합니다.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서울고검에 그냥 맡긴다? 이건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의지가 없는 걸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다른 고검은 감찰부가 규모가 작습니다만 서울고검은 별도로 감찰부장을 따로 둘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감찰한 결과대로 지금 벌써 6개월 됐거든요. 이런 게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것 같은데요. 수사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금방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다 제기됐잖아요. 이건 의지가 없고 감찰 사실상 안 하고 있고 손 놓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감 될 때까지 도대체 6개월을 뭐 했길래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느냐 이거죠. 이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보를 했다고 하는 제보자에 대해서도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실형의 복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그거는 있습니다. 뇌물건이잖아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횡령건이거든요. 횡령건을 덮기 위해서 뇌물건으로 자기가 제보를 해가지고 수사검사는 뇌물건으로 승진하고 혹은 아니면 아주 이렇게 잘 나가는 재료로 삼고 실제 애초에 문제가 됐던 그 횡령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3년간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지청에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창원지검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3년이나 지났어요. 빙빙 돌다가.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가 23년 4월 달에 대검에 진정서가 갔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고검에서 지금 5월 1일부터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사실상 대검에서 눈 감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거 어떤 국민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조작 수사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 고등군사법원장 또 검찰 수사관 또 경찰서장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뇌물 사건이고 관련된 사건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배경으로 되어 있는 횡령과 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정확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시로 저는 직접 챙기시기 좀 바라거든요. 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조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제가 짧게 1분만 하고 자료 제출에 대해 의사진행 자료 제출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좀 제가 원하던 자료가 아니어서 예. 예. 하십시오. 예, 김영대입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의정부지검장에게 요구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공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요구했다던 그 성명, 그러니까 왜 관련해서 최은순 씨는 기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출을 했다고 가져온 자료가 뭐냐면은 그 재판부 1심 판결문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판결문에 그게 반영돼 있다는 식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제출 요구했던 자료와는 완전히 취지가 다른 거 아닙니까? 총장님 이게 그걸 왜 제출하지 못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네,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 해당되는 그 재판에서 법원의 성명 요구에 검사는 성명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건은 안모 씨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제출한 성명 자료도 역시 증거 자료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명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이 의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법원의 판결 이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거 자료나 법정에 제출했던 의견과 관련한 내용을 드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그 성명에 대해서 판단해 있는 판결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해서 냈습니다. 예, 성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지금 도대체 저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데 뭐 혹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는 취지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문서 최은순 씨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건으로 기소가 이제 일부가 됐는데 그 일부 말고 추가로 그 공범이었던 안모 씨가 기소된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추가가 돼서 기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안모 씨뿐만 아니라 최은순 씨가 기소되지 않은 다른 건 동행사 그 건에 대해서는 왜 최은순 씨가 기소되지 않았느냐? 그 검찰에서는 어떤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이유 때문에 최은순 씨를 기소하지 않았느냐?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즉 그쪽 재판부는 최은순 씨가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이유로 최은순 씨를 봐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검찰에서 판단이 근거와 그 자료를 네, 그 결과만 가져오면 과정은 없고 내용이 항상 결과만 가져오면 그 어떻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잖아요. 의원님, 제가 그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니 지금 어차피 예, 이 김영배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관련됐지만 지금 거의 질의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대검 입장에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을 하십시오.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그 잔고증명서 석장 위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소한 것은 넉 장을 위조 행사했다고 기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안모 씨가 별도로 재판받는 과정에 일부는 나만 기소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이 안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명이라는 표현보다 설명을 구한다고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당시에 안모 씨가 행사했던 부분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부분이다라고 법원에 설명을 했고 법원에서는 의원님 지금 판결문 중에 21쪽에 보면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릴 때는 그 안모 씨의 이익과 안모 씨의 동기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모 씨 한 사람에 대한 기소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드리고 싶어도 검사가 설명한 부분, 이 부분은 현재 아직도 안모 씨와 또 최은순 씨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판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법원 판단을 21쪽 지금 드린 판결문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읽어보긴 했는데 일단은 다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저 대검에서 21쪽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위원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질의 시간에 또 하시든지 하시고 네, 네, 예, 하십시오. 예, 김영배입니다. 총장님, 네. 오늘 고발사주 사건 1심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수정관실에 근무했던 이몽석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고소장 파일 제목이 김건희 씨 등 출입국 고소장이라는 파일명과 가족 관련 의혹 제기 및 반론 제기 경과 초안, 또 흠집 내기 기사 디펜스 내용, 뭐 이런 등의 이제 파일들이 인터넷 컴퓨터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옮겨진 기록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저 공수처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신문이 됐고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공수처에 신문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혹시 보셨나요? 국감 때문에 따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준성 대구 현재 고검 차장에 대한 감찰하실 때 혹시 이 내용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세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그러면 그 조금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거든요. 이게 이제 비비 없음을 손준성 그 검사에 대해서 처분을 감찰 때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수정관실에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디펜스 뭐 이런 내용들이 작성됐다는 건 이게 그 검찰총장 직속기구인 수정관실이 검찰총장의 가족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거나 변호 집단으로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건 저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재판 중인 사건인데 제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요, 재판 중인 그건 사건에 그렇지 않은 것 대해서라기보다는 감찰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됐느냐만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주신 그 파일이 내용이 확인이 된 것입니까? 지금 파일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파일명이 확인이 돼 있고 그건 저도 언론 기사를 봤기 때문에 예, 그 아마 파일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작성자라든지 주체라든 것이 그것이 확인돼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좀 이따가 그러면 마지막 끝나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좀 말씀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우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요. 검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 주체로서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제도를 도입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거든요. 아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행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제32조 2항에 따라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고 국가재정법 제6조 2항에 따라서 중앙관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뭐 예를 들면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이런 데는 다 독립예산제를 하잖아요.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합니다. 근데 검찰은 법무부가 편성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독립시키겠다. 왜냐하면 법무부로부터 독립을 사실상 해야 되고 법무부 눈치 보지 말고 검찰이 독립성, 이런 정치적 중립성 이걸 지키도록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하신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행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 해당되는 이행 계획은 국가재정법이라든지 법률이 입법이 되지 않으면 검찰 차원에서 이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법무부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것뿐만 아니고 수사지휘권 폐지도 이행을 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법률안을 낼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께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제가 수사지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공약은 이행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게 어째서 그게 이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은 말씀대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법무부가 문제긴 한데요.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이 검찰을 여전히 자기 예하에 휘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는 검찰총장께서 이왕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한동훈 장관 눈치 보지 말고 저는 이거를 검찰에서 먼저 요구하고 요청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밀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민정수석실에서 또 민정비서관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저는 좀 남다르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그다음 검찰의 예산 편성권이라고 하는 문제는 검찰의 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신 것은
제 판단으로는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검찰이 좀 조금 더 독립하고 중립적으로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장관 임기를 마치시기 직전에 수사지휘권을 다시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복원하게 되면 또 그런데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잡음이 나기 전에 이걸 복원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산 편성권도 검찰총장이 오늘 의원님들께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매번 국회에 나와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또 재판에 대해서 국회와 계속적으로 이런 질의응답이 오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데 대해서는 실무상으로도 그렇고 또는 법리상으로도 법철학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일도 양단식으로 결론 내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방안으로서는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장관이 구체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고, 예산 편성권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편성을 하면 그 예산을 기재부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통제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와의 문제, 또 정치권과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문제, 또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어느 말이 옳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하십시오. 예. 총장 말 많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김영배입니다. 당당하고 중립적인 그런 이제 검찰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말한 건데요.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 법사위 전문위원 이제 검토 보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의 예산 독립을 위해서 별도 입법이 없더라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즉 시행령을 개정하면 검찰 예산 편성의 권한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검찰국장의 업무 분장 조항만 삭제해도 시행령에서 검찰 예산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고민은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한 차제에, 왜냐하면 이 대통령 공약이 늘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제에 저는 검찰총장님의 의지와 리더십,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걸 참고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감찰부장님, 아까 제가 총장님한테 여쭤본 네. 건데요. 오늘 고발사주 사건 1심 재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몽석 검사 컴퓨터에서 김건희 씨 등 출입국 고소장 등 파일이 옮겨졌다. 업무용 컴퓨터로. 이거 감찰 때 확인한 겁니까? 구체적인 감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비의 혐의가 어쨌든 감찰도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서 결정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 취지는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거기까지 듣고요. 이건 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좋습니다. 총장님, 그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이 이제 실시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예, 2년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사건이 19,400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28건쯤 되거든요. 구속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6%입니다. 예, 우리 일반 구속률보다 한 3배가량 높은 상황일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 대검이 작년 8월 달에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 그 원칙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28명 하루에 28건씩 신고가 되는데 구속은 하루에 1명꼴이에요. 나머지 27명이 늘 이 굉장히 벌벌 떨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좀. 예, 위원장님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김영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2021년 10월에 스토킹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경찰과 검찰이 1년에 수천 명을 지금 검거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스토킹은 아예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벌금 몇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처음 만들고 나니 이 스토킹에 대해서 잠정 조치부터 해서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지고 온라인 스토킹도 인정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전자 장치 부착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스토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이 사실은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차츰차츰 2,000명, 3,000명이 기소가 되는 상황인데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스토킹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것이 범죄라고 하는 인식이 들게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고쳐 나가고 있다. 국민들 눈높이에는 굉장히 부족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 그리고 스토킹 중에서 상습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스토킹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차츰차츰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차츰차츰이라는 말씀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